장동혁의 세 갈래 공천권 도박, 이기면 대권, 지면 사퇴. 완전히 벼랑 끝 승부수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걸었다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기세 싸움이 시작됐는데, 당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이 기득권 깨기에 나섰습니다. 기득권을 타파를 해서 새로운 도전자들을 내세워서 한번 세션을 해보자. 이것이 이제 장동혁식의 이 보수 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한동훈이 이야기한 자기가 들어가서 뭐 보수 재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쳐낼 수는 없지만은 정말 싸우지 않고 그 자기 몸보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물갈이 하자, 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물갈이 대상이 된, 이 물갈이는 중진뿐이 아니고 일단 뭐 초선의원들도 포함되죠. 당협위원장에서 이제 그 당협위원장을 내놓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천권, 그러니까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박이죠. 지금으로서는 내년 8월까지가 임기니까 내후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 놓고 성공을 하면은 연임을 할 수가 있죠. 연임을 하면 공천권을 확보를 하게 되니까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일종의 정치 도박을 걸었다. 이기면 대권 가도로 들어가고 지면은 사퇴해야 되는 그런 승부수를 걸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그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에 대해서 반대한다. 당연히 그렇죠. 반대한다. 의원총회들 자기들 생명줄이 걸려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이 전국에 254개의 지역구조 당협이 있는데, 그 당협 중에서 주로 현역 의원들이 있는 데는 건들질 않습니다. 원래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짝수년 8월 말까지니까 올해가 짝수년이죠.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가 임기인데, 보통 현역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은 그 당협 안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역 국회의원이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재신임을 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외도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이제 사고당부, 그러니까 위원장이 거래된 당부, 그리고 또는 지난번에 당무감사에서 위원장을 교체하라고 권고를 받은데, 이런 데만 일부 바꾸고 넘어가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 그러니 그것도 당원들에게 맡겨야 된다. 당협위원장이 현역이라고 해서 사고당부가 아니고 당무감사에서 교체를 권고받은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된다. 254개 전부를 들여다봐서 이 당원으로 하여금 그 당원협의회의 권리당원이든, 권리당원이 민주당이고 책임당원이든 일반 당원이든 이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된다. 당 지도부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으로 치면은 일괄 사표를 다 받아가지고 구조조정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일괄 사표를 받아서 선별 수리를 하는데, 그거를 오너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오너, 그리고 여기서는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역 의원 109명 중에서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 의원들은 전부 다 당협위원장이죠. 자기가 당협위원장인데 당협을 전면 검토를 하겠다, 재선출하겠다, 유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 밥그릇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전부 다 반대를 한 겁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 그렇게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걸 모르고 이걸 추진을 했을까요? 일종의 도박을 하는 거죠. 승부를 건 거죠. 여기서 관철시키면은 완전히 장동혁의 당 장악력이 확실해지는, 실패하면은 최악의 경우까지도 갈 수 있죠. 뭐 사퇴를 한다든가. 근데 이거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전원 선출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거의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역 의원들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다음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전달을 한다. 자, 그리고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겠다는 시도다. 당원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면 민심과 더 멀어져서 총선 승리가 더 어려워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내세는 이유고 실제로는 지역구 의원 전원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합성지키기다. 뭐 이런 쪽에 더 가깝죠. 물론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이것은 아니고 이제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죠. 본인이 당 대표니까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면은 그 교체가 돼서 나가는 당협위원장은 다시 공천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새로 당협위원장이 투입된 사람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당원들의 뜻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외연 확장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총선에서 진다. 이거는 일종의 좀 핑계에 가까운 그런 말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속마음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속마음은 철바통 지키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변을 해야 되니까 뭐 당원의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식으로 투표하게 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 당원 투표하면 당연히 당원들이 찬성 반대 갈라지죠. 그건 무서워서 그걸 투표 안 합니까? 전당대회 해도 다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고 당내 통합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안 싸우는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거죠.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인데 민주당과 안 싸우고 내부 총질만 하고 골프 치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 국회의원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죠. 일단 장동훈 대표가. 그래서 위험한 도박이기도 한데 성공하면은 그만큼 당 장악력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워낙 반대가 심해서 유보를 했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24일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데 당 최고위원회로 넘겼죠. 의원총회에서 전부 다 반대한다. 이거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24일 회의에서 돌아오는 월요일이네요.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안건을 다시 논의를 한다. 일종의 장동혁 대표의 뚝심이 실험대에 올랐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내일신문이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신문 제목이 현역 의원과 전선 넓힌 장동혁, 당권 강하냐 사퇴 위기냐. 스스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워낙 무슨 일만 있으면은 대표 사퇴하라,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 마지막 최후의 승복수 카드를 던진 것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3가지, 그러니까는 징계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징계 문제로 충돌을 하고 있고, 지금 전해드린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진 불출마를 놓고 연쇄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당 대표하고 현역 의원 사이에 전례 없는 이런 복합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됐다. 당권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은 당권 강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당권파는 장동혁 사퇴 요거에 다시
불을 붙일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징계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사실상 3명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권에서 퇴출을 의미할 정도의 중징계를 내렸죠. 중징계를 내려서 여기에 대한 반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윤리위 징계 심의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징계 요구안이 한 60건 정도 들어왔는데 아직 50건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추가 또 징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해서 종료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진종호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한동훈파, 배현진이나 이런 사람들, 한지하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죠. 왜 진종호만 징계를 하느냐? 물론 진종호는 2가지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일단 장동혁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도 당연히 지금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당원 주권론을 어차피 내세웠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묻는다고 하니까 명분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협 안에서 당원들에게 물으면은 현직 당협위원장이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당협 안의 당원들이 현역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를 붙여보는 거죠. 원래는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그 당협 안에, 그러니까는 어떤 A라는 당원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 지역구 의원에게 그 A 당협의 당원들은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인데 거기서마저 비우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면은 그건 그 당협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촉구하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구상인 겁니다. 그리고 중진 불출마 발언도 지금 중진 의원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자기들 이제 바통 뺏길 것 같으니까. 그때 펜앤더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맞서 싸우듯 시원찮을 판에 연임 개헌을 꿈꾸는 이재명과 골프를 치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들, 민생이 타들어가는데 매일 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며 사퇴 얘기만 하는 모습들로 총선을 이기겠느냐. 자, 그래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좀 해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게 희생을 하자고 한마디만 하면은,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좀 나서면은 다음 총선은 이긴다. 그러니까 세 갈래로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건 겁니다. 징계하고 당협위원장 재선출하고 중진 불출마 요구, 이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일 신문도 결론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현역 의원들과 일단 기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한다면 장동혁 사태로는 사라지고 연임론은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연임을 하게 되면은 공천권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대권 고지에 더 다가서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죠. 반면에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제압하지 못하면 장동혁 대표는 다시 사퇴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위기 탈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떼었는데, 언제까지 정말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것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취임한 지 1년 되는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띄웠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2년차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맞아서 경제, 부동산,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실정으로 교정하고 지금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이 시점이죠. 지금 시점이 이재명이 거의 지금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빨리 당을 정비를 야당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하고 여의도 연구원이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2년차 실정평가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인사말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느냐? 이재명 정권이 내려놓은 실정과 폭정의 퍼레이드밖에 없다. 1년 동안. 1년 만에 민생이 무너졌고 경제 망가졌고 치안은 불안하고 안보는 붕괴 직전이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비판을 하는 것하고 어떤 그 학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좀 이 무게감이 다르죠. 어제 이 토론회 자장을 맡은 사람이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고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그리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뭐 권대중 그 석좌교수나 심교원 그 대학원장도 상당히 부동산 실패,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확 귀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연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굉장히 확 저는 와닿습니다. 계속 그 이재명 1년 동안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봐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 동안 이재명이 하는 일을 계속 제가 취재하고 뭐 자료 모으고 분석을 해서 전해 들었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내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썸네일에 전해드린 내용이 양준모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가 내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100일 만에 경제를 망치는 모든 정책을 쏟아부었기에 올해 망할 것 같았는데 1년 되기 전에 올해 망할 것 같았는데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이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경제학자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마저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듯 망쳐놨기 때문에 내년을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쐈습니다. 100일 만에, 취임 100일 만에 경제를 다 망치는, 그러니까는 뭐 노란봉투법이나 뭐 이런 거 상법 개정안이나 이게 대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그런 법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학 교수니까. 그래서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곧 망해버릴 것 같았는데 반도체 산업이 갑자기 화랑이 돼서 그 SK하고 그 삼성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뭐 엄청난 세수를 지금 몰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두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그 코스피가 막 올라갔을 때 이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마저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듯 망쳐나버렸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반도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당권 그 경쟁용으로 당권 싸움하는데 거기에 쓰기 위해서 강주 전남에 800조 뭐 몰빵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도체 산업마저 지금 망쳐놨기 때문에 내년을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자, 이런 제재까지 나왔는데 정치적으로도 저는 과연 내년을 넘을 수 있을까? 지금 좌파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고 또 김민석이 당대표를 맡아서 다시 공소 취소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내년 넘길 수 있을까는 생각도 정치를 쭉 봐온 정치적 관점에서 쳐다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